의과 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이 정부를 향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의대 증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어떤 걸지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대 증원 관련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하는 배경 먼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그런 결정과 관련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취소가 진행될 때까지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의대 증원에 관련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멈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련의 의대를 증원하려고 하는 그 절차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그런 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이 집행 정지의 최초의 판단, 1심 판단에서는 이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대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바로 각하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이제 항고심으로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항고심을 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측에서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 배경을 보자면은 그렇다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실제로 증원의 대상이 된 대학교의 총장들이 그럼 적법하게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총장들이 이런 부분을 다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이 의대 증원 부분을 법적으로 다퉈볼 수 없다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들여다봐서 본안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2,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근거를 좀 확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대라, 자료를 대라 이렇게 정부 측에 요구를 한 상태고요.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현 시점이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을 지었고 또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였는데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자면 이미 각 대학 측에다가 이번 올해 재학의 어떤 그 의대의 증원 규모에 대해서 내려진 바가 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한 차례 협의가 있었죠. 자율적으로 대학 측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네. 원래 당초 계획보다 50%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50% 정도 가까이 축소가 있었고 사립대의 경우에는 사실 일부 축소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00명 이상이 증원된 상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금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는 통상적으로 보자면요. 5월 말까지 정도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상태,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관한 그 정부의 정책은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 2,000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일단 근거를 대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인 부분이 5월 중순까지는 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는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강제력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연히 정부 측에서는 사법부의 이런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 사법부에서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한 5월 중순 그리고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일은 소요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대교협의 어떤 심의가 5월 말에 진행된다는 것을 반환해 볼 때 정부 측에서는 쭉 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앞서 법원 쪽에서는 이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여러 차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각한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정부 쪽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거는 제동을 걸었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아무나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발이 되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어떤 공권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소송 적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의대를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소송은 교수와 학생들이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와 학생들은 이 의대 증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고요. 이 개별 대학, 증원한 이 개별 대학의 총장이 이런 소송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1심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대 교수라든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은 올바른 당사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체적인 내용은 판단해 볼 것도 없이 이건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법에서는요, 이 항고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증언이 있었는데 각 대학 총장이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 의대를 지원하는 그 명수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게 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아무도 없다고 본다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받을 수 있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제 본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게 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전에 1심에서는 2,000명에 대한 근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예 다뤄지질 못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제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각하됐던 것이 이번에는 2,000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갖고 와 달라. 그리고 이전에 로스쿨에서 했던 것처럼 각 대학의 어떤 실사 과정, 나중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언된 부분에 대해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대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 뭐 지원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지원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면서 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린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2,000명 증언에 대한 근거 자료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근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정부가 내세울 주요 근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은 증언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2,000명이야 하는가? 지금부터 바로 2,000명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전부터 정부가 밝히고 있었던 그런 논문과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 그리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 등이 지금 인용이 됐는데 이 중에서 사실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의 경우에는 이 작성자, 이 저자가 본인이 이 정부의 의도대로 작성된 논문이 아니다,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도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전부터 반복돼 왔던 이 근거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나왔던 회의록 등을 제시할 것을 예시를 들어서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초에 이 2,000이라는 숫자, 2,000명이라는 증언이 어떻게 결정된 숫자인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이 늘어난다면 추후에 어떻게 제대로 이 추가된 인원을 교육시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나중에 지원하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대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예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를 밝히라고 밝힌 만큼 이 2,000명 증원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법원 측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이제 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5월 중순 전에는 내릴 것이니 의대 증원이 5월 중순 전에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에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바로 그 5월 중순 전에 승인은 안 나게 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0명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들, 대학별 실사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월 중순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거나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정부의 정책을 정함에 있어
있어서 특히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나 요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 정부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협조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뭐 당장의 어떤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상의 어떤 구속력은 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자료 제출이라던가 이런 기간에 있어서의 준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법원이 뭐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본 뒤에 뭐 그와 관련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의 제동 가능성이든지 아니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을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어떤 정부의 정책의 추진력에 추진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일단 어쨌든 항고심이 진행이 되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그 적절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정부 증원에 대해서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근거를 제출을 하고 어떤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 이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 추진에 어떤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요.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명의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정부 정책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만약 인용을 한다.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요. 일단 이 소송에 대해서 이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정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지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에는 제동 정도가 아니라 일단 급 브레이크가 밟혀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당장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법원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제출 요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 법적 공방에 돌입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에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인데 민희진 대표가 올해 2월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요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이런 분쟁 상황, 이게 처음에는 뭐 업무상 배임이라던가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요즘 드러나는 그런 이슈들을 보면 사실상 뭐 주주간 계약이라던가 오늘 살펴볼 이슈처럼 어떤 계약서상의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이런 갈등의 씨앗이 된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부분은요. 전속 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엔터 업계에 있어서 전속 계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아티스트,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아티스트가 나와 전속적인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은 사실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는요. 이런 전속 계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거나 연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전속 계약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사회의 판단을 거친 후에 전속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 본인이 단독적으로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거절을 했고요.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면 하이브 측이 지금 지분의 8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그 구성원들을 교체함으로써 이제 하이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사진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다면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하여 밀진 대표 측에서는 본인의 단독적으로 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되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공방 소식 오늘 들어봤고요. 세 번째 사건 다뤄보죠.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건이 계속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는데 경찰이 이번에는 개그맨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피해 접수가 전국적으로 쏟아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피해가 정말 우후죽순 커지고 있는데요. 저도 휴대폰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SNS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그맨을 사칭하고 있는 이제 유명 개그맨 사칭하고 있는 투자 리딩방 피해액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이번에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인천경찰청은 고소장 40여 건을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람에게 내가 해당 유명 개그맨의 매니저인 뭐 한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직접적으로는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그런 상황이 밝혀졌거든요. 피해자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피해자 중에서는 스님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법을 보면 굉장히 악랄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빌기까지 했다면서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뭐 한우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요 투자금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그냥 문자나 메신저 상으로는 지금 너의 투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너가 3억 원을 투자했는데 뭐 27억까지 이 투자금이 불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어떤 투자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이 빌린 돈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끌어넣어서 투자했던 이 3억 원은 사실 개인이 다 탕진해버린 후겠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피해자가 나 그럼 이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하면은요. 그렇다면은 어떤 원금과 수익금 등을 다시 찾으려면 뭐 예를 들어 29억 원을 찾으려면 10%에 해당하는 2억 9천 정도는 보내야지 네. 이 부분을 수수료를 미리 보내야지 내가 너의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를 더 키운 정황이 발견됐고 이에 속아서 이제 큰 돈을 맡긴 이제 스님도 계셨는데 이 스님도 이 사실을 알고 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가해자에게 빌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이렇게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가해자 정말 엄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이 사기범 한우희 일당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대지만 앞으로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밝혀진 피해자들 외에요. 워낙 이것이 SNS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는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집중수사관서로 형사기동대를 일단 지정한 상태고요. 일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단 피해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자금, 이 피해 금액들을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모아둔 것인지 이런 부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결국 이 우두머리 가해자를 찾아가는 과정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유명인 사칭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